결혼 전부터 남자한테 나 돈 안 벌 거야 오빠가 다 벌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정신이 저는 썩은 거라고 생각해. 아 이렇게 여자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결혼하지 마 그냥. 안녕하세요. 리얼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사연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여러 사연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사연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35세 결혼을 앞둔 남자분의 사연인데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월 300 정도 벌어요. 여자친구도 일반 회사원이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랑 결혼을 하면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혼자 외벌이할 자신이 없어요. 이 결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남자분이 한 달에 300번 해요. 결혼을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거네. 외벌이 한다는 거네. 안 되지. 왜요? 피디님, 지금 와이프 어때요? 일하죠? 네. 와이프가 일 안 하면 어떨 것 같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게 아니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좋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왜 아니에요? 우선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요. 그게 제일 크죠? 그거야. 300 벌어서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저희가 일전에도 영상 찍었지만 520 벌어도 애기 낳고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또 어떻게 살려고 그래? 피디님 어때요? 혼자 살면 300이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혹은 아이까지 생긴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남자한테 나 돈 안 벌 거야 오빠가 다 벌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정신이 저는 썩은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일을 쉬고 싶다고 그래요? 여자들은이 아니라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야. 이게 바로 취집 아니에요? 취집이잖아. 이게 뭐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쉬고 싶으면 이 여자도 멍청한 게 내가 여자 입장에서 난 절대 쉰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아. 진짜 남자들 나를 욕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쉬고 싶으면 난 머리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오빠 나는 결혼해서도 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결혼 딱 하고 나서 애기 바로 가져버리고 그리고 난 어쩔 수 없이 애 때문에 쉬는 거야 라고 할 것 같아. 빼박이잖아. 왜냐면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애를 일부러 3명을 낳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랑은 이렇게 얘기해. 너도 한방 언니 회사라도 가서 커플 매니저라도 해. 그리고 너 문신이라도 배워. 속눈썹 연장이라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자 멍청한 거야. 이럴 생각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이렇게 쉬었을 때 남편 외벌이 되면 이제 생활비가 빠듯하고 못 사는 거지. 못 사는 거지. 왜 쉴까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고 그냥 놀고 싶고 이런 여자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100% 가정생활에 충실하지도 못한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방치하고 밥도 안 하고요.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지금 결심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이런 여자가 그런 여자야. 결혼하면 아이 밥도 안 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살림도 안 할 여자야. 일도 안 한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결혼 회피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남자는 무조건 이 여자랑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직장 갔다 와서 가사분할까지 해야 되는 다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해봐. 내가 3, 40년을 지금 살아야 돼. 아 이렇게 여자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지만 짐덩이 안고 가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짐덩이 안으려고 내가 뭐 공부 뼈 빠지게 해가지고 돈 번 거예요? 대놓고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 없어. 요새는 결혼도 반반이고 결혼해서도 어떻게 살지 다 계획을 세우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세대 친구들은 특히나. 근데 나 오빠랑 살 건데 결혼할 거면 나 돈 안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여자랑 살면 맥 빠지지 않냐? 피디님 이런 여자 결혼할 것 같아? 저는 제 여자가 일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300 벌어. 애도 낳아야 돼. 300은 힘들죠. 그치. 난 근데 더 이상 300 이상도 벌 수도 없을 것 같아. 많이 벌어봤자 400, 500. 내가 밤에 막 대리 뛰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돼. 그래서 대리 뛰고 알바 뛰는 남자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런 여자들 때문에. 이런 여자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맞벌이 안 하고 네. 편하게 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맞벌이 안 하고 편하게 살려면 우리 그때 봤잖아요. 최소가 500 아니었어요? 뭐 맞춰 살 수는 있어. 뭐 400 벌어도 애 안 가르치고 보험 안 들고 외식 안 하고 아껴서 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못해도 저는 최소 500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남자 여자 합쳐서. 그럼 대표님 요즘 이제 이렇게 퐁퐁남, 취직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이게 결국 이게 여자들이 전업주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대표님이 봤을 때 진짜 여자들이 전업주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돈 버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돈을 안 벌어본 사람들은 밖에서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내 남자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보고 많이 겪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 세상을 아는 건데 이런 와이프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어떻겠어요? 뭐 이 여자 집이 부자야. 그리고 여자가 직장이 좀 있으면서 잠깐 쉬는 거야.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아예 작정하고 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난 집에서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여자는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돈 50만 원을 벌더라도 100만 원을 벌더라도 돈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아는 여자가 괜찮은 거지. 아, 결혼도 하기 전에 나 돈 안 받고 얘가 아빠야 뭐 엄마야? 아빠 엄마도 20살 되면 어떡해요? 너 나가서 돈 벌으라고 하잖아. 사회생활 하라고. 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이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그냥. 다른 여자 찾는 게 난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는 다른 남자 만나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혼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여자 근데 카리나 같이 생겼어.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남자들 이제 퐁퐁 나. 그래서 내가 설거지론 그것도 얘기했지만 날 욕할 필요가 없어. 자청하는 거거든. 남자가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서 여자분의 눈이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요. 결혼할 남자를 나의 아빠를 찾으면 안 돼요. 같이 평생 가야 할 동반자를 찾는 거잖아. 그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돈도 벌고 육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삶을 꾸려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기대려는 심리는 서로에게 위험한 거야. 그럴 바에는 남의 귀한 집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원입니다. 결혼정보회사다 보니까 저희 회사 내에 법무법인도 있고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도 있는데 변호사님들 얘기를 밥 먹다가 들어봤더니 요즘 신혼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중에 1위가요. 빚 때문이래요. 빚이요? 결혼 전 빚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쳐봤더니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계좌 다 까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지. 주변에 뭐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계좌 까보고 결혼한대요? 아니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까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봤더니 빚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빚이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빚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또 다르고요. 어떻게 빚을 진 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빚이 있다고 해도 다 같은 빚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대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의 빚의 종류에 대해서 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빚은 좀 괜찮아요. 어떤 게 있어요?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 2가지는 그래도 괜찮은 빚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준 거거든. 집을 사는 거는.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잘 갚기만 하면 내 집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새는 또 집을 구매해서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분들은 본인 현금으로 주고 사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빚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빚은 괜찮고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된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금리에 좀 대출을 받아서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조금 갚아 나가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2번째는요. 애매한 빚. 애매한 빚도 있어요? 빚도 긴가민가 이게 애매한 빚이 있어요. 상대방의 집안이 조금 힘들 때 그래서 부모님이 아파서 뭐 좀 빚이 적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보증을 좀 서줬거나 근데 큰 금액의 액수는 아니야. 몇 억은 아니야. 부모님이 사업을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 대신해서 한 3천 정도 빚을 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안 해드릴 수도 없고 또 아프면 또 안 해드릴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대방의 이해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궁금한 게 금액이 엄청 커버리고 이거를 나중에 결합했을 때 그 빚을 내가 정도 충당을 해야 된다 왔을 때도 이것도 애매한 빚인가요? 아니죠. 금액이 뭐 진짜 한 1억이 넘어버려. 그리고 결혼해서도 이걸 끌고 와서 상대방 배우자가 내줘야 돼. 그럼 이건 문제가 있죠. 내가 어느 정도 다 갚고 나서 올 때 한 1,000 정도? 2,000 정도 남았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결혼해서도 내 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빚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이게 가야 되는 거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근데 대표님 이게 상대방의 집안의 빚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거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면 저는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정사 가입을 할 때 본인의 빚 말고도 네. 부모님 가족의 빚도 다 오픈을 해야 되나요? 가족의 빚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픈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있는데도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특히나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그런데 밖에서 만남했었을 때는 확실히 더 그거를 검증하기가 힘들겠죠. 통장을 확인했는데 이런 애매한 빚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물어봐야지. 어떻게 찐 빚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를 먼저 물어보고 내가 들었을 때 아까 말처럼 결혼할 때까지 끝까지
끌고 와서 본인이 다 갚겠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봤을 때 계산 안 될 수 있잖아요. 계산기 두드려도 이거 안 돼. 걔 힘으로 혼자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경제적 여유가 진짜 있지 않은 한은 사실 그게 계속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불화의 원인이지. 왜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 하민이가 남남이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넓은 남자여도, 아무리 마음이 넓은 여자여도 그게 앙금으로 좀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케이스도 좀 봤거든요. 근데 결국엔 헤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빚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헤어져야죠. 명품, 사치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월급 300 받는데 300 다 써. 카드빚도 있어. 근데 그게 다 내 옷, 신발, 가방 구매하는 거에다 다 쓴 거예요. 이건 정신 나간 거죠. 이런 빚을 진 친구들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빚지면서까지 명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지인 중에 그 친구 월급을 전 알아요. 근데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중고 골프채 있죠. 그게 엄청 많아요. 그거 되게 비싸는데요. 자기 월급이 한 200인데 골프채만 해가지고 거의 한 300만 원어치를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외제차를 사. 근데 그 외제차를 대부업체에서 빌려가지고 그걸 끌어서 또 사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대표님 보시기엔 왜 그런 허세 명품을 이렇게 열광한다고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하니까 더 갖고 싶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멋은 내야겠고 남들한테 보여주고는 싶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는 거죠. 허세죠, 말 그대로. 아, 그럼 이게 결혼했을 때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이거는. 허세병은. 이것도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나 어느 결혼식장에서 결혼했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진짜 비싼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할 거고, 값비싼 드레스를 입을 거고, 최고로 하고 싶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빚은 누가 물어야 돼? 남자가 물어야지. 또 여자가 같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투자. 주식 잘하면 좋지만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돈이 밑바닥이 날 때까지 빚을 지면서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봤어요. 이런 분들은 위험해. 거의 도박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빚을 지는 분들은 아예 그냥 걸러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되게 애매해요. 빚도 아니야, 이거는. 모은 게 하나도 없어.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내가 한 달에 500 버는데 500 다 써요. 그래서 뭐가 없어, 그냥. 영원이야, 영원. 통장에 빵원. 이럴 때는 진짜 답답하죠. 이것도 진짜 위험한 케이스죠. 빚을 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빚진 것보다 더 위험한 케이스 아닐까요?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느라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 갚느라 뭐 예를 들어 200을 벌어요. 대출 갚느라고 못 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빚이 아니라 자기의 소비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욕을 위해서 돈을 다 쓰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보면 자기 자유겠지만 꼭 뭐 오마카세 꼭 가서 밥 먹고, 골프 다 치고, 명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또 비싼 호텔 가서 자고, 비싼 차 타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있는 즉시. 인생이 한 번뿐인 거 다 쓰고 죽자,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들의 마인드를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모으지 않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빚의 종류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 그냥 통장 까는 거야, 서로. 근데 내가 진짜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 있고 내가 당당하잖아요. 나 이렇게 통장 내 거 먼저 까. 나 이렇게 있어. 나 빚이 얼마고 요 정도 있고 이렇게 모을 거야. 나 빚 없어. 내 통장 이래. 이렇게 깠을 때 상대방도 그래, 내 것도 보여줄게 라고 해서 정말 당당하게 하는 거면 그 사람은 빚이 없는 거야. 근데 왜 이래, 이런 걸로 뭐 이거 보여달라 그래, 이렇게 뒤로 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100% 걸러요. 당당한데 왜 안 밝히겠어요? 밝히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통장을 먼저 까고 상대방의 통장을 확인하고 결혼하는 게 이런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